비올레타 바라라는 가수입니다. 이 가수는 시인이자 가수이고 시인 니카노르 바라의 동생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데 산맥을 홀로 늘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면 문을 똑똑 두드려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야? 하면 제가 그 미녀를 채집하러 다니는데 혹시 노래 좀 들려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노래 들려준데 대신 조건이 있어. 내 이야기 좀 들어줘. 뭐 우리로 치면 노래를 좀 들려준데 대신 조건이 있어. 나랑 같이 화투 한번 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실은 좀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미녀를 채로 갑니다. 근데 이분이 채로 간 미녀가 그야말로 칠레의 미녀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노인분들이 사라지면요, 노인분들과 함께 그 노래조차도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아마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이런 무형문화재 분들이나 또는 우리 시골에 있는 그 농요나 이런 것들이 그 노인분들이 그 마을에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사라지면 그 노래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계승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하셨던 분인데요. 그래서 대중문화, 즉 우리로 치면 팝송이 판치는 그런 문화를 거부하고 또 팝송이 대세인 당시에도 불구하고 민요나 민속적인 것들을 찾아 일일이 안데스를 걸어서 그분들의 문을 두드리고 때로는 소박도 맞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일일이 채우겠다는 겁니다. 대단한 분이죠. 네, 이분이 그래서 자신의 노래들을 옮깁니다.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볼 그런 노래들을 많이 작곡한 분인데요. 아주 유명한 노래들을 많이 작곡합니다. 그래서 칠레 민속음악을 수집하고 농민의 삶과 칠레의 자연을 담은 민속음악을 각색하기도 하고요. 또는 사회적 불평등과 정치적 탄압에 반대해서 중남미, 즉 라틴 아메리카의 연대를 강조했던 어찌 보면 문화운동가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참 좋은 시를 많이 썼고 좋은 노래를 많이 불렀던 그런 가수가 이 비올레타 바라입니다. 안타깝게도 1917년생인데 1967년 만 50이 되기 전에 만 49세로 권총 자살합니다. 그의 오빠가 102세를 살았던 시인인데 103세를 살았군요.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그분 칠레의 대표적인 시인인데요. 우리 집안 최고의 문제는 사실은 비올레타 바라였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훌륭한 시인이자 훌륭한 음악가이자 또는 훌륭한 민속학자였던 사람이 이 비올레타 바라입니다. 한국에 잘 소개되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소개하고 싶었던 분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는 분이 이제 메르세데스 소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을 소개하기 전에 노래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여러분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분이 메르세데스 소사라는 분이고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소사가 있긴 했는데 모든 것은 변하지. 모든 것은 변하지. 이 가수가 노래를 하니까 여기 모인 모든 청중이 같이 함께합니다.
새들도 그들의 둥지를 바꾸지. 걷는 자는 행선지를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모두 변하지. 아르헨티나의 국민 가수입니다. 그녀가 아르헨티나 독재 정부에서 해외로 망명했다가 돌아오던 날 비행장에 수많은 사람이 운집했다고 하죠. 계절이 바뀌면 나무들도 옷을 갈아입지. 변하는 거야. 모든 것은 변하는 법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지. 나의 마을과 나의 사람들은 변하지 않지. 변하는 거야. 모든 것은. 그러나 우리의 사랑 변하지 않아. 그 사랑이 얼마나 멀리 있더라도 우리의 사랑 변하지 않지. 멜세데스 소사라는 아르헨티나의 국민 시인, 음유 시인, 가수입니다. 그녀가 얼마만큼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냐면 아르헨티나의 군부 독재 시절에 있었던 시기에 그녀는 아르헨티나에 있을 수 없어 옆 나라로 잠시 망명을 떠납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공항으로 그녀를 맞이하러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사랑하는 가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분이 노래했던 것처럼 모든 것은 변하지. 새들도 둥지를 바꾸고 길을 걷는 사람도 가끔은 행선지를 바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어디 멀리 있더라도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변하지 않는 사랑을 꿈꾸던 우리에게 또는 이런 아름다운 시가 다시 우리의 유년 시절을 또는 우리의 청년 시절을, 우리 학창 시절을 환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은 이전에는 초중고, 중고 시절에 문학소년, 문학소녀들, 이른바 문청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주변에 있는 학생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를 읽습니까? 아니요. 그럼 여러분 노래는 듣습니까? 네. 그럼 그 노랫말은 기억하십니까? 글쎄요. 그럼 무엇이 여러분을 감동하게 합니까? 자, 시대가 변하고 타 변해서
메르세데스 소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또도 깜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꿈꾸는 사랑과 우리가 꿈꾸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시는 그래서 시는 실제로 라틴어로는 바테라고 합니다. 주수적 영매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옛날 시인은 신의 목소리를 듣는 자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영화 광해에 보면 거기에 나온 주연 배우인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영화 광해에 보면 광대로 나오죠. 어찌 보면 이 거울 저 거울 다니면서 노래하고 풍자하는 이런 광대가 배우였고요. 그 이 거울 저 거울 다니면서 노래하고 없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술가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노래하는 또는 전하는 음유 시인의 전통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가치, 노래와 시의 어떤 울림은 아직도 영원히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메르세데스 소사라는 분이 또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아까 미리 소개했던 비올레타 파라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노래 한 곡을 부릅니다. 이 노래는 되게 아름다운 노래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Gracias a la vida 뭐 한국에서는 삶에 감사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스페인어로 보면 Gracias a la vida 하면 삶 덕분에라는 뜻입니다. Gracias a la vida 삶 덕분에라는 노래인데요. 대단히 아름다운 노래고 여러분이 어디서 언제쯤 한번 들어보셨던 노래일 겁니다. 비올레타 파라에게 헌사합니다. 먼저 노래하기 전에. 삶 덕분에 나에게 수많은 것을 주었던 나에게 두 개의 눈을 주어서 잘 구별할 수 있게 만들었고 흑백을 구별하게 만들고 하늘에 뿌려진 별도 볼 수 있었네. 수많은 군중 사이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를 볼 수도 있었네. 나에게 소리를 전해 주었고 나에게 알파벳을 가르쳐 주었으며 그리고 나에게 말을 전해 주었고 그걸 통해서 나는 생각하고 이야기하네.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길도 알려주었네. Ciudades y charcos, playas y desiertos, montañas y llanos. 난 그래서 y la casa tuya, tu calle, tu paz. 거리와 산도 걸을 수 있었고 Gracias a la vida que me ha dado tanto, me dio el corazón que agita su marco cuando miro el fruto del cerebro humano, cuando miro el bueno tan lejos del malo, cuando
cuando miro el fondo de tus ojos claros. 너의 맑은 눈을 볼 수 있었네. Gracias a la vida 나에게 준 삶 덕분에 me ha dado 나에게 tanto, 수많은 것을 주었던, me ha dado la risa, 나에게 미소를 me ha 전해주었고 dado el llanto. 나에게 눈물을 주었으며 Así yo distingo 이렇게 나는 구별할 수 있었네. dicha de quebranto, los dos materiales que forman mi canto. Y el 이러한 것들이 canto 나의 노래를 de 구성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구별할 수 es el 있었고 mismo canto, y el canto de todos, que es mi propio 모두의 canto. 노래는 Gracias a la vida. 삶 덕분에, 나의 삶 덕분에 Gracias a la vida. Gracias a la vida. Gracias a la vida. Gracias a la vida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 덕분에라고 하는 것이 직역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애 감사에 이렇게 어역한 분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통하는 것이고요.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사람이 아까 소개했던 비올레타 파라라는 분인데 이분이 마지막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 만든 노래가 대단히 역설적이게도 삶에 감사하는 노래였습니다. 50세 생일을 얼마 남지 않은 비올레타 파라가 자살하기 직전에 만든 노래가 역설적이게도 삶 덕분에 이 삶을 통해서 자신 사랑과 자신 노래를 할 수 있다는 찬가를 지었다는 것은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이 노래를 그러나 가장 잘 부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메르세데스 소사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얼마나 사랑할지 짐작이 가시죠. 좋은 노래이고 아름다운 노래이고 무엇보다도 심금을 울리는 노래들입니다. 자, 이러한 노래들이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라는 독재 정치가 횡행하고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요. 그리고 가난과 부자, 즉 빈부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1950년, 60년, 70년 슬픈 대륙에 이런 노래가 따뜻한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그런지 이 시기 60년대, 70년대 라틴 아메리카는 그러고 보면 신학적으로는 해방신학, 문학적으로는 분문학 해서 이 라틴 아메리카라는 어찌 보면 슬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움이 교차하는 이 대륙에 노래와 시는 그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언어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도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노래가 없었던가요? 한국 사회를 어떤 철학자는 분노사회라고 합니다. 실제로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젠더 문제 혹은 politics, 정치 문제 혹은 종교 문제는 이제는 금기사항이 되었습니다. 왜 대학에서 종교와 대학에서 젠더라는 부분과 왜 대학에서 정치를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최근에 너무 민감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너무나 이분법적 사고 혹은 사실 확인 여부 이전에 정치 논리를 너무나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스스로의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는 기본적으로는 사랑이시고 신 위로의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노래와 우리를 치유하는 언어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특히 코로나를 겪고 2년 반 동안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저는 시야말로 치유의 너이자 노래야말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시와 노래가 한 몸이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린 이런 노래가 없었을까요? 70년대, 80년대에 양현이 불렀던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긴 밤 지새우고, 그죠? 풀잎마다 맺힌, 그죠?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이런 노래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노래들도 많았던 것 같네요. 그죠? 자, 이런 노래들이 있는 것처럼 쿠바에도 또 뭐가 있냐면 신음유시 운동이라고 해서 또 노래들이 있는데 여기도 좋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제가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유니콘이라고 해서 여러분 마르코폴로가 동방견문록에서 썼던 겁니다. 동양에 갔더니 뭐가 있더라? 유니콘이 있더라 라는 거죠. 우리의 환상과 상상 속에 있는 유니콘을 노래한 아주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지금 부르는 사람은 실비오 로드리게스입니다. Unicornio azul, ayer se me perdió, pastando lo dejé y desapareció. Cualquier información, bien la voy a pagar. Las flores que dejó no me han querido hablar. Unicornio azul, ayer se me perdió. 유니콘, 파란 유니콘, 소위 말하는 말에 뿔이 있는 그 유니콘은 결국은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그죠? Y yo no tengo más que un unicornio azul. Si alguien sabe de él, le ruego información. 나는 파란 유니콘을 잃어버렸네. 이 파란 유니콘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연락 좀 해주세요. Mi unicornio azul se me ha perdido ayer. Se fue.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슴 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 파란 유니콘을 오늘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Mi unicornio y yo hicimos amistad. 나는 나의 파란 유니콘과 우정을 쌓았네. Un poco con amor, 약간의 사랑과 con 함께, verdad. 약간의 진실과 함께. Con su cuerno de añil riscaba una canción. Saberla compartir era su vocación. Mi unicornio azul ayer se me perdió. 나는 어제 나의 파란 유니콘을 잃어버렸네. Puede parecer acaso una obsesión.
나의 집착일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이 파란 유니콘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었네. 나는 그냥 이 파란 유니콘만 가지고 싶어. 어떠한 정보도 좀 알려주세요. 나의 파란 유니콘, 어제 잃어버린 나의 파란 유니콘. 여러분, 우리에게 노래가 이렇게 전하는 것이 많은데, 그러니까 저도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시와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유년 시절에 갖고 있었던 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꿈도 많았었고요. 그죠? 뭔가 일루전, 상상과 꿈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유년 시절에 마치 윤나게 닦던 LP판이 레코드 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노래가 나오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인류가 가진 보편적 정서인 우리의 꿈과 우리의 사랑과, 그죠? 메르세데스 소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은 변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한국에도 라틴 아메리카의 이런 누에바 칸시온 등 새로운 노래 운동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민중가요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 조금 어떻게 운동가요라고 불려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였습니다. 70년대에는 아침 이슬이었고요. 그죠? 80년대에는 조금 다른 노래들이었는데요. 그 중에 노래 하나 여러분 기억나실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실 우리가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그땐 따뜻했고 더 복닥거렸던 것 같아요. 그죠? 작은 방에 여러 가족이 모여 살아도. 그리고 더 어찌 보면 어려웠던 70년, 80년대 언덕에서도 더 정겨웠던 시절을 겪으셨을 겁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70, 80년대의 고개를 넘어서 지금 와 계신 분들인데요. 여러분들을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수고하셨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마주하고 헌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긴 세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려웠던 시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한국의 그래도 민주화와 또 한국의 발전을 목도했던 시기였고요. 너무나 빨리 변해서 사실은 아직도 적응이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오늘 이런 노래들,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의 새노래 운동이 가지는 서정성, 왜 그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 왜 팝송 대신에 이 노래와 민속음악을 찾았을까?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정체성, 즉 동일성을 함께 나누자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너무나 지나친 외국 문화에 대한 답습은 좋지 않다라는 민족적인 어떤 자각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러한 독재와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하는 정치적 메시지도 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70년대, 80년대 사실은 한국도 여러모로 라틴 아메리카와 닮아 있었던 나라는 아니었나요? 그죠? 근데 그 시기를 지나가서 민주화와 세계 10대 강국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추억하고 노래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무엇보다도 라틴 아메리카와 한국의 유사한 정치적 상황에서 또 그러한 이야기를 치유와 또 위무하는 의미에서 이런 노래든 정서적 유사성을 가진다. 뭐 이렇게 오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이런 노래를 듣고 하니까 참 시와 노래는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